테슬라 소식입니다. 독 기가팩토리사 월급 6% 인상하는 이유. 7일 전기차 전문 매체 테슬라라티에 따르면 이 화재의 사업장은 테슬라가 유럽의 생산기지로 브란덴부르크, 그루나이드에 완공해 지난 3월부터 유럽형 모델 Y 생산을 위한 조업에 들어간 기가팩토리사. 테슬라라티는 테슬라 독일법인이 8일 낸 발표문을 인용해 다음 달부터 기가팩토리사에서 일하는 생산직 사원의 월급을 다음 달부터 6% 인상한다고 보도했다. 기가팩토리사가 지난 3월 22일 개장식을 갖고 조업에 들어간 지 불과 4개월여 만의 일이어서 관련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는 행보다. 테슬라라티는 가동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무려 6%의 월급 인상이 이뤄지는 것은 눈에 띌 만한 움직임이라면서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앞으로 기가팩토리사의 문을 두드리는 입사 지원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기가팩토리사의 간부직은 월급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테슬라라티는 덧붙였다. 테슬라가 8일 트위터를 통해 낸 발표문에 따르면 내달부터 월급이 오를 예정인 기기팩토리사 생산직 근로자는 5,000명 정도. 이와 관련 독일 일간 타깃슈피겔은 테슬라는 공식 발표의 하루 앞서 7일 대상자들에게 월급 인상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기가팩토리사가 속한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에서도 테슬라의 이 같은 방침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요르크 슈타인바흐 브란덴부르크주 노동부 장관은 타겟슈피겔과 인터뷰에서 근로자에 대한 처우 수준이 숙련된 근로자를 채용하는 지름길이란 점에서 훌륭한 조치라고 본다면서 이는 테슬라뿐 아니라 독일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들에게도 해당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기가팩토리사는 이제 가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 목표 대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기차 전문 매체 테스마니아는 지난 3월 24일 보도에서 기가팩토리사의 1단계 가동에 필요한 것으로 테슬라가 예고한 인력 가운데 약 3,500명이 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테슬라가 내달부터 월급을 올리는 대상자가 5,000명 수준이라고 밝힌 것을 보면 그 사이에 인력이 더 충원됐다는 뜻이다. 테슬라는 기가팩토리사의 1단계 가동을 통해 연간 5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계획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이 최대 1만 2천 명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테슬라는 앞으로 공장 인근 지역 주민은 물론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채용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새로 지은 기가팩토리어와 아울러 기가팩토리사를 유지하고 가동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다며 두 공장에 대해 돈 먹는 용광로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인력 감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기가팩토리사의 생산직 월급을 인상하는 이유는 뭘까? 슈타인바흐 브란덴부르크주 노동부 장관이 반색하고 나선 것이 그 이유다. 테슬라라티는 브란덴부르크주가 독일 수도 베를린을 둘러싸고 있는데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를 아우르는 독일 수도권에서 테슬라 사업장만큼 많은 새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워치 또 한 번 진화하나? 애플이 획득한 특허 뭐길래? 애플워치 측면 버튼에 지문인식 센서를 탑재하는 특허가 공개됐다. 지금껏 신기술에 관해 슬로우 어답터였던 애플이 지문인식 센서를 넣은 최초의 스마트워치를 내놓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8일 특허 전문 매체 페이턴틀리 애플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최근 애플이 획득한 53개의 특허를 공개했다. 페이턴틀리 애플은 이중 지문인식 센서 관련 특허에 주목했다. 이 특허는 애플워치 측면 버튼에 지문인식 센서를 장착해 애플의 지문인식 보안 기술인 터치 아이디를 구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애플워치에는 디지털 크라운과 측면 버튼 등 2개 버튼이 있는데 홈화면 표시, 확대 축소, 스크롤 등 주된 조작은 디지털 크라운으로 한다. 측면 버튼은 애플리케이션을 모아놓은 독을 불러오거나 전원 온오프, 애플페이 실행 등 상대적으로 맡은 역할이 적은데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되면 사용자 식별, 장치 잠금 해제, 거래 승인 등 보안 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특허가 공개되기 전에도 애플워치에 지문인식 센서가 도입된다는 소문은 줄곧 있었다. 예컨대 지난해 애플워치 7이 출시되기 전 일부 해외 매체는 차세대 애플워치에 디지털 크라운 혹은 디스플레이에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애플 소식에 정통한 블룸버그 통신 마크 거먼 기자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비쳤는데 실제로 애플워치 7에 지문인식 센서가 적용되지 않았다. 한편 이전 문매체 폰아레나는 웨어러블 기기 중 지문인식 센서를 탑재하려고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었다라며 애플의 특허를 반기면서도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폰아레나는 스마트폰을 비롯해 지문인식 센서는 보통 홈버튼에 통합돼 있는데 애플워치도 디지털 크라운에 넣는 것이 이치에 맞다라며 차세대 애플워치의 홈버튼이 2개가 된다는 게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라고 전했다. 이어 애플이 삼성처럼 디스플레이에 지문인식 센서를 넣는 기능을 왜 개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며 스마트워치가 결코 스마트폰처럼 주요 기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매일 수백 건의 특허가 출원되고 이 중 소수만 빛을 본다라며 애플은 애플워치에 지문인식 센서를 구현하지 않기로 할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클라우드 무제한 확장 공식 깨뜨리나. 세계 공급망 위기가 이덮개를 덮친 가운데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도 그 영향권에 들었다. 그동안 무제한 확장이란 장점을 앞세워온 클라우드 서비스가 용량 증설의 어려움으로 사용자에게 제한을 걸기 시작했다. 6일 미국 지디넷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클라우드의 워싱턴주, 유럽, 아시아 등지의 데이터 센터에 공급망 문제가 발생해 사용자에게 서버 용량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워싱턴주, 유럽, 아시아 등의 24개 이상 데이터 센터가 서버 용량 제한을 시행 중이다. 이 제한은 최소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퍼블릭 클라우드는 사용자의 수요에 맞춰 무제한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워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폭증하면서 데이터 센터 용량의 한계를 겪었었다. 이에 따라 팀즈를 비롯한 일부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가 불통 상태에 빠지기도 했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폭증하면서 데이터 센터 용량의 한계를 겪었었다. 이에 따라 팀즈를 비롯한 일부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가 불통 상태에 빠지기도 했었다. 올해 공급망 문제에 따른 서버 용량 제한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는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다. 대신 영향을 받는 지역의 파트너와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부 고객에게 클라우드 용량의 할당량이 있다는 점을 알렸다. 기존 고객을 우선했다는 점에서 신규 고객이 향후 애저 용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년 전 서버와 반도체 부족으로 데이터 센터 확대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1년 뒤 이 상황이 개선된 듯 매년 50에서 100개의 신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발표는 공급망 문제로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버와 반도체뿐 아니라 전원 공급 장치, 콘크리트 등 데이터 센터 구성 요소 전반이 공급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도움이 필요할 때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가동하기로 한 상황이어서 향후 용량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전 세계적인 클라우드의 전례 없는 성장과 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추세로 고객의 용량 증가를 이을 해결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서버 배포를 가속하는 조치를 취해왔다며 이런 우선순위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고객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또 성장을 관리하고 계획하는 것 외의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로드 밸런싱을 할 것이라며 용량 제한을 설정해야 하는 경우 먼저 시험 및 내부 워크로드를 제한해 기존 고객의 성장을 우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지디넷은 용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에서 3년의 클라우드 지출 계획을 수립하고 이 기간 중 애저 용량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 담당자와 상의하라고 조언했다. 또 6개월 전 확장 요구사항을 예상해야 한다고 했다. 여러 가용 영역에 걸친 다중지역 아키텍처를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오토 스케일링을 비활성화하고 VM 용량을 미리 예약하라는 조언도 있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칼빼든 0, MS 아마존 반독점 조사.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영국의 경쟁 당국인
경쟁시장청으로부터 반독점 조사를 받을 위기에 직면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규제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강화하려는 일련의 행보라는 평가다. 6일 CNBC와 월스트리트전에 따르면 영국 경쟁시장청은 MS가 게임 업체인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한 인수 제한과 아마존이 벌이고 있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사업 관행에 대해 전방위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CMA가 MS를 조사하는 배경에는 MS가 687억 달러에 인수할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인수합병 후 콜 오브 듀티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유명 게임의 가격을 인상하는 등 소비자 선택의 폭을 줄일 수 있다는 염려가 자리하고 있다. 앞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도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MS는 당국의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며 이번 인수가 비디오 게임 이용자는 물론 게임업계 전반의 혜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MS는 당초 예상대로 인수 거래가 2023회 개연도 중 마무리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아마존이 조사를 받는 것은 아마존이 플랫폼 지위를 활용해 아마존에 입점한 외부 판매업자들을 부당하게 대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구글 소식입니다. 인앱 결제 대치. 인앱 결제 정책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구글과 카카오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향후 재논의를 기약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기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오후 카카오의 메신저 앱 카카오톡 업데이트 거부 관련 카카오와 구글의 입장을 청취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3자 회동에는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 정책국장과 구글 코리아 카카오의 대외협력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방통위가 구글 카카오를 각각 면담한 다음 합동회의를 진행하는 형식이었다. 이날 두 회사는 현재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가 갈등 조율을 위해 자리를 만들었지만 일단은 빈손으로 돌아선 셈이다. 카카오는 구글 플레이의 대안으로서 다음 모바일 웹에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톡 최신 버전 다운로드 서비스 중단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난 4월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발표하고 실태 점검에 나섰지만 우선은 실제 피해가 발생해야 법적 처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5월 카카오톡에서 무제한으로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 플러스 구독 페이지에 인앱 결제보다 저렴한 웹 결제로 통하는 앱박 링크를 추가했다. 이는 지난달부터 아웃링크 앱 내 연결을 엄격히 금지하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위반하는 조치였다. 결국 구글은 정책 위반을 근거로 지난달 30일 카카오톡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거절했다.